여러분 안녕하세요, 소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드디어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되네요. 바로 세계 일주 총 경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되게 돈 관리를 꼼꼼히 한 건 아니지만 돈 기입은 꼼꼼히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용돈 기입장 가지고 다니면서 하루에 총 얼마나 썼는지 준비 비용부터 실제로 여행 나가서도 항상 이렇게 꼼꼼하게 기입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총 경비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라이브나 뭐 여러 가지로 좀 그때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총 경비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1190만 8820원이 경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준비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고요. 준비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1080만 6350원 정도 되네요. 그렇다면 준비 비용은 과연 무엇인가? 세계 여행을 가면 다들 준비 비용을 쓴다는데 도대체 준비 비용이 뭐길래 100만 원을 넘게 쓰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준비 비용을 어떤 거를 구입을 했냐면 가장 좀 많이 지출되는 준비 비용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방접종을 맞아야 됩니다. 세계 일주에 나가게 되면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뭐 A형 간염이든 B형 간염이든 뭐 파상풍 주사 이런 것들을 좀 맞아야 돼요. 장티푸스 이런 것도 맞으셔야 되고. 그래서 예방접종을 하셔야 되는데 그 예방접종 비용이 꽤 나와요. 제가 여기 기입한 거에 따르면 거의 20만 원 가까이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많이 들어요. 특히 남미 여행이나 아프리카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황열병 예방주사도 맞아야 됩니다. 옐로우 카드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황열병 예방주사도 맞아야 되는데 그게 대략 한 5만 원 정도 나와서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든 비용은 배낭이겠죠? 네, 배낭을 이제 사셔야 되는데 뭐 기존에 배낭이 있으시면 상관없겠지만 저는 배낭 여행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킬리 배낭을 메고 다녔는데 사실 뭐 종로 아웃도어 매장이나 이런 데 가셔서 직접 매보고 사는 게 가장 정석이지만 저는 돈을 아껴야 했고 그래서 그때 중고나라로 구입을 했어요. 16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낭 구입을 하는데도 좀 많은 돈을 썼고요. 그 다음에 각종 비자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사전 비자라는 게 필요해요. 보통은 도착해서 받을 수 있는 비자도 있지만 사전에 발급받아야 되는 비자인 국가가 몇 나라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인도, 그 다음 볼리비아 뭐 이 정도가 될 텐데 볼리비아는 무료예요. 볼리비아는 별도 비용이 들지 않지만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 비자라고 인터넷으로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긴 한데 그 이 비자가 대략 한 5만 원? 네, 정도 듭니다. 네, 5만 5천 원 정도 들었네요. 그 정도의 비자 비용이 나가게 되고요. 그 외에 어떤 돈도 썼냐? 저는 샤오미 정말 실제로 세계여행 가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샤오미 액션캠을 가져갔고요. 그 다음 넷북, 혹시 몰라서 인터넷을 사용할 일이 있기 때문에 넷북을 중고로 구입을 했고요. 그 외에 또 많이 지출된 걸 보면은 여행자 보험. 네, 여행자 보험. 아무래도 긴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불안하시니까 혹시 모르니까 여행자 보험을 이제 가입을 하시게 될 텐데요. 저 역시 가입을 했습니다. 3개월 내에는 이제 좋은 보험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3개월 이상으로 잡았기 때문에 선택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든다는 한국 어시스트 카드 여행자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게 장기 여행자들이 많이 드는 보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보험 비용이 한 16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보험은 뭐 저는 가장 거의 싼 걸로 했고요. 비싸면 비쌀수록 또 가격도 높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쓰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준비 비용을 이제 지출을 하고 이제 세계 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저 같은 경우는 세계 일주 100일 동안 16개국을 다녔고요. 정말 짧은 기간인데 부지런히 다녔죠? 그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되게 욕심이 많았고 여러 나라를 또 방문하고 싶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그렇게 짧은 기간에 선택했던 이유는 사실 이제 돌아와서 취업 준비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유튜브로 이 정도의 규모가 될지 그때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제 돌아와서 나는 하반기 취업을 준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어쨌든 그렇게 스스로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떠났기 때문에 100일밖에 여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좀 빡빡하게 다닌 편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좀 여유로운 일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저같이 많은 나라를 가실 필요가 없고 핵심만 가셔도 되는, 그거는 사람 취향 차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항공권. 항공권은 총 경비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총 경비 1,080만 6,345원이 들었는데요. 그 중에 항공권의 비용은 어느 정도 차지하는가? 저는 거의 380만 원이 들었습니다. 네, 380만 원이 항공권 비용으로 이제 지출이 되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한 건 아르헨티나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티켓이 130만 원짜리였어요. 네, 굉장히 비쌌죠. 제가 급하게 끊느라 네, 그렇게 많은 비용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거의 한 3분의 1은 항공권 비용으로 지출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항공권은 스카이스캐너로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스카이스캐너로 미리 예약을 하고 이제 진행을 했고요. 스카이스캐너가 가장 그 어플 중에서는 싸게 갈 수 있는 정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카이스캐너 어플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수화물 추가를 미리 해놓고 가시는 게 훨씬 좋아요. 실제 현장에서 수화물 추가 안 했다가 구입하게 되면은 현장 구매는 정말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유럽이나 남미에서 육로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헝가리에서 폴란드로 육로 이동을 했었고요. 육로 이동은 훨씬 싸겠죠? 헝가리에서 폴란드가 아니구나. 폴란드에서 헝가리로 이동하는데 저는 28,000원 정도 들었고요. 그리고 남미도 많은 분들이 육로 이동을 해요. 정말 막 엄청 긴 시간이 아닌 이상 남미는 사실 12시간 정도는 그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페루에서 볼리비아로 이동할 때, 볼리비아에서 칠레로 이동할 때 이럴 때 저는 다 육로 이동을 해서 비용을 되게 줄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미리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그거는 좀 돈이 불필요하게 많이 나가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현지 여행사에 직접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서 해결한 케이스예요. 대표적으로 네팔, 히말라야 등반도 그렇고 직접 제가 여기서 지금 환전을 해봤는데요. 네팔, 히말라야 그 패키지로 간 게 제가 한국 돈으로 대략 한 55만 원 정도로 갔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싼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 예약을 하고 가시면 더 많은 돈이 들 텐데 네, 뭔가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뭔가 경제의 진리? 뭔가 누구를 끼고 뭔가를 하면 뭔가 대행업체를 껴서 하거나 하면은 돈이 더 듭니다. 그래서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하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그래서 저는 히말라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현지에서 이렇게 직접 했고요. 또 페루, 마추픽추 오르는 것도 그렇고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을 가는 것도 그렇고 다 현지에서 직접 문을 두드려서 해결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네팔은 124만 원 정도 들었어요. 항공권이 36만 원 정도여서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히말라야를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이 좀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돈이 정말 조금 들었습니다. 돈은 정말 인도만큼 많이 쓰면서 돈이 적게 나오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인도를 거의 열흘 정도 있었는데 총 비용이 항공권 포함해서 59만 원 들었거든요? 그거 굉장히 싼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데 이제 유럽권으로 갈수록 되게 비싸져요. 특히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교통편이 진짜 비싸요. 기차나 이런 거 한번 타면 교통비가 좀 많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덜란드는 4박 5일 정도 있었는데 한 60만 원 정도 나온 케이스가 있고요. 터키도 은근히 많이 듭니다. 터키도 8박 9일 있었는데 120만 원 정도 들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많이 썼지? 터키에는 또 이렇게 액티비티 같은 게 있잖아요. 제가 했던 거 대표적인 걸로는 열기구 투어 해가지고 벌룬 투어 이런 것도 있고요. 각종 투어를 하시게 되면은 돈이 많이 든다고 보면 되세요. 그래서 남미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미 여행도 정말 가난하게 다니면 가난하게 다닐 수 있지만 액티비티나 다양한 활동들을 추가를 하시게 되면은 돈이 정말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남미가 특히 그게 심해요. 남미에서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가 되게 많거든요. 사막에서 샌드보딩을 탈 수도 있고 아르헨티나에서 탱고를 배울 수도 있고 또 무슨 폭포, 이과수 폭포라고 엄청 큰 폭포가 있는데 거기서 보트 투어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투어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액티비티를 즐기시게 되면 남미 여행도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아시아 지역의 2개국, 저는 2개의 국가인 네팔, 인도를 다녀왔죠? 그 국가들을 다녀왔는데 총 185만 원이 들었고요. 유럽은 7개국을 다녀왔는데 대략 413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미 지역은 중남미 지역이죠. 쿠바까지 포함해서 6개국을 다녀왔는데 450만 원이 들었어요. 그 중에 아르헨티나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권이 130만 원을 차지한다는 거. 그 다음 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의 비용은 37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제 여행 계획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11월 중순?
중순 후반 이쯤에 동남아 여행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가게 되었는데, 네, 그 여행은 한 열흘 정도 가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 정말 상공권 티켓을 몇 개나 끊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이 끊었습니다. 돈을 열심히 모았지만 열심히 쓰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또 열심히 모아야 됩니다. 지금 통장이 텅장이 됐어요, 지금. 자, 여러분, 그럼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옛날 생각도 나고 정말 만감이 교차합니다. 정말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느끼는 게 가면 갈수록 제가 가봐야 할 곳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저는 남미를 제대로 못 돌고 왔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특히 아르헨티나, 칠레 이쪽은 정말 다시 가봐야 될 정도로 많이 못 즐기고 왔어요. 돌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함께 즐길 수 있는 영상들 많이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럼 앞으로도 소희 영상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